음, 봅시다. 일단 오늘 저번 시간에 이제 직선까지 다 했고, 오늘부터 이제 원의 방정식 나갈 건데, 원의 방정식은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빨리 나갑시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 8월이 끝나는 거고, 다음 주에 9월이고, 시험을 일찍 보는 학교들은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이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학교들은 다 괜찮은데, 지금 소화고가 제일 빠르죠. 시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수하고 진도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고 다른 학교들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원의 방정식부터 해서 부지런히 얼른 가야 돼. 알겠지? 우리 일단 집합까지는 해야 되니까. 집합까지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명제가 들어가는 학교들은 따로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집합이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는 일단 집합까지는 같이 하고 시험 대비 교재나 이런 거에는 집합 말고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까지만 넣어둘 테니까 일단은 같이 빠르게 봅시다.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 알아둬야 된다 그랬어. 알겠지? 그래서 표준형과 일반형. 이제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다라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얘를 이제 일반형이라고 불렀는데 표준형은 언제 쓴다? 표준형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직선의 입장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원의 입장에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에 뭐다?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형으로 바꿔서 푼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었어. 언제 있었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기억나니 얘들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요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요 공식 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생긴 애가 있다 그랬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뭐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더하기 k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을 썼을 때는 0이다. 이렇게 쓰는 게 뭐였어?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원과 얘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었고 k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지금 보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이 지워지겠죠? 그치? 그럼 몇 차식으로 바뀌어? 그럼 1차식으로 바뀌는 거지? 1차식으로 바뀌니까 뭐가 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반대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그대로 2차식이 유지가 될 거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된다? 원이 된다. 그리고 이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다라는 거고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얘와 얘를 빼는 거잖아.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원에서 원을 빼시면 돼요. 두 원을 빼면 나오는 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그래서 일반형으로 푸는 건 얘 말고는 없다라고 얘기했었다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원에 대한 공식을 쓰는 게 아니면 전부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왜? 표준형으로 바꿔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공식 알아둬야 된다 그랬어. 왜 알아둬야 돼? 원과 원, 두 개의 원이 나왔을 때 두 원의 교점을 구하는 거는 식이 힘들어. 2차식이다 보니까 식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져요. 알겠죠? 문자도 두 개고 식도 두 개인데 2차식이다 보니까 식이 지저분해져.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나왔을 때 꼭 이 공식을 활용해서 풀 거고 빼면 직선, 공통현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원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의 애들은 전부 다 표준용으로 바꿔서 보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원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 거 있었어. 뭐 당연히 문제에서 원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원 문제인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 근데 우리가 꼭 그림을 그려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총 3가지가 있었어.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 첫 번째가 길이를 구할 때였어요. 길이. 근데 이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 말고 반지름의 길이는 표준형을 알면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 말고 문제를 풀다 보면 현의 길이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아니면 접선의 길이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아니면 공통현의 길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지름 말고, 대부분 요 세 개에서 걸러지겠지만 반지름 말고 원의 다른 길이를 물어볼 때는 그림을 그려서 보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었니? 뭐가 있었어? 원이 어딘가에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특히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이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 말하는 거야, 요거. 요게 지금 중심이 A, B고 X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XY축에 접한다, 요런 거. 요런 거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 왜? 그림을 그려야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가 보여. 알겠지?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식이 달라져. 근데 그거를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을 그려서 어디 사분면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라 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접선이 수직이다. 뒤에 가서 나올 거야. 아마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표현 나올 때 있었어. 알겠지?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표현 나왔을 때 그림을 그려서 보겠다라는 거 있었는데, 일단 오늘 배워야 되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된다. 그 외의 애들은 사실 전부 다 수식으로 풀 수 있어요. 방정식이니까 결국에. 그 방정식이니까 수식이 기본이야. 그런데 수식보다 그림이 훨씬 쉬운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 일단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배워내는 내용이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은 쓰지 말라 그랬어. 판별식은 식이 복잡해지니까 쓰지 마시고요. 항상 D와 R로 봐라. D라는 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는 거고, R은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D와 R의 관계식을 가지고 원과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또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아니면 접하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따질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선은 다음 시간에 설명합시다. 그럼 쭉 넘어가셔서 문제 볼게요. 결론. 요 공식을 쓰는 게 아니면 우린 다 어떻게 푼다? 결국엔 다 표준형으로 푼다는 거야. 다 표준형으로 푼다는 건 뭐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의 문제는 일단 원의 문제는 일단 뭐야? 일단 그 원의 중심이 몇인지, 그 다음 그 원의 반지름이 몇인지가 핵심이야. 그거를 주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을 주고 반지름을 구해봐라 라는 말인 거고, 뒤에 가서는 반지름을 주고 원의 중심을 구하는 경우가 나오겠죠? 아니면 둘 다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거고, 원은 일단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겠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1,-4가 있고요, 4,5가 있는데 이 둘을 이은 3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있다. 걔를 뭐로 한다? 걔를 중심으로 하고 점 A를 지난다 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일단은 2대1 내분점 구해볼게. 2대1 내분점은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 적어놓고, 반대로 앞에다가는 B를 적고 뒤에다가는 A를 적으면 된다 그랬지? 맞죠? 그러면 다시 X좌표부터 볼게. 3분의 B의 X좌표 4 집어넣으면 8 더하기 A의 X좌표 1이니까 1 해서 9니까 3, 이렇게 될 거고, 3, 또 Y좌표 3분의 B의 Y좌표는 5고요. 그럼 5 집어넣으면 10. 그 다음에 다시 A의 Y좌표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구나? 원의 중심이 3,2구나.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이제? 반지름만 구하면 되지. 반지름이 뭐야?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죠. 그치? 원의 정의가 그거잖아. 원의 정의가 그거니까 원의 중심이 3,2고 원 위에 점 A가 있으니까 3,2에서 A까지의 길이, 3,2에서 A까지의 길이는 루트에 3에서 1 빼면 2니까 2의 제곱 4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4 빼면 6이니까 6에 36 해서 얘는 루트 40. 얘가 반지름이 되겠네. 그럼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면 돼?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루트 40의 제곱 40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됐죠? 끝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지. 당연히 다른 문제야. 그런데 일단 원에 대한 문제는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할지를 먼저 생각하셔라 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인 거고, 일단은 원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은 풀어보시고 255번 볼게요. 255번에 두 점 A, B에 대하여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B는 3,6이고 이 둘을 연결한 선분 A, B의 수직이등분선과 X축과의 교점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A, B의 수직이등분선 이거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네.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네.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다? 수직하면서 이등분한다는 거다. 수직한다는 건 뭐냐? A, B의 기울기가 A, B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분의 6에서 마이너스 2 빼면 8이니까 기울기가 2가 된다. 기울기가 2가 되니까 그거의 수직이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 다음 두 번째, 2등분이려면 뭘 지나는 거다? 2등분이라는 건 중점을 지나는 거다. 그러면 이번에는 A, B의 중점 구해볼게요. 둘을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누면 1, 둘을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누면 2가 되겠네. 얘가 중점, 즉 얘는 1,1을 지나는 거니까 x-1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얘와 x축과의 교점이야. 우리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y절편, 다시 x절편 얘기하는 거고 그럼 y에다가 0 집어넣는 거죠? 그럼 y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1 x에 더하면 곱하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그러니까 x는 5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몇 콤마면? 5,0을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구나. 원점을 지나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길이가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은 몇? 반지름은 5가 되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가 난이도가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 추가된 것 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유형 2번에 중심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 앞에서 직선에서도 또는 평면 좌표에서도 했던 거야. 어디 위에 있다라고 하면 좌표를 설정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중심이 Y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설정한다? 0, B라고 설정하겠다. X축 위에 있으면 A, 0이라고 설정하면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좌표를 먼저 설정하시고요. 그랬을 때 얘와 얘를 지나더래. 그러면 마이너스 4,1과 3,0은 원위의 점이네. 저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원위의 점이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둘 다 뭐로 같겠네? 반지름으로 같겠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b를 구하시면 됩니다. 루트에 0,b에서 마이너스 4,1까지의 길이는 16 플러스 b-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또 0,b에서 3,0까지의 길이는 루트에 3, 3은 9 플러스 b제곱. 근데 이 둘이 같다. 그럼 어차피 루트 지워버리시고 계산하시면 b값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구하시면 돼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여기 반에는 그런 애가 좀 딱히 없는데 내가 어제 월수금 반 애들 중에서 수업 태도가 너무 안 좋은 애들을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 근데 이제 뭐 그게 그냥 조금 그러니까 그날따라 유독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만약에 수행평가가 학교에서 너무 많았어.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잤어. 그럼 그날이 유독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려니 해 나도. 그 아니까 어떤 사정인지를.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너네가 월수금에 와 만약에 일주일에 3일 와. 근데 3일 내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보기엔 어떻게 보아? 어떻게 느껴? 얘가 그냥 오랜만에 학교를 가서 힘들구나라고 느낄 정도가 아니잖아. 하루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러면 얘가 공부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 이제 애한테 먼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지. 좋게. 최대한 좋게. 왜냐면 진짜 무슨 숨겨진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애를 불러서 처음에 얘기를 했지. 그러길래 그래서 이상하다 요즘 공부를 안 하냐 왜 이렇게 그래서 뭐 상담을 했어. 그래서 알겠대. 열심히 하겠대. 그리고 이제 어제가 된 거지. 근데 또 자.
그래서 내가 한 2번 깨웠어. 근데 나는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을 그렇게 막 자주 깨우지 않아. 이게 뭐, 한두 번 깨우다가 안 일어나면 안 깨워. 왜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걔를 깨우는 게 다른 애들한테는 손해라니까? 다른 애들은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막 누굴 깨워. 그러면, 잘 듣고 있는 애들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이제, 막, 수업 중간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 가끔. 늦게 오거나,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게 뭐, 아무런 이유 없이 막 늦게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 근데 내가 늦게 들어오는 애들을 수업 시간에 잘 안 혼내. 안 혼내. 그리고 뭐, 그게 뭐, 가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안 혼내는, 수업 시간에 잘 안 혼내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야. 걔를 혼내면, 그 혼내는 거를 다른 애들이 듣고 있어야 되잖아. 걔네들은 안 혼나도 되는데. 그래서 나는 혼낼 때 웬만하면 따로 불러서 혼내. 혼내야 될 일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혼낸다든가, 아니면 뭐, 그리고 잘 안 혼내기도 하고, 뭐, 한두 번 듣는 걸로 뭐, 뭐라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걔는 너무 이제 심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제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지.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제 저녁에. 애가 학원을 다닐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전화하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면 난 다 솔직하게 얘기해. 숨길 게 뭐가 있어. 이미 이제 내 손을 떠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다닐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상황을 다 설명했어. 일주일 내내 지금 이러고 있고, 학교 개학하자마자부터, 개학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러고 있고, 어제도 심지어 그랬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다니는 게 맞나 싶다. 의지가 없네.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학원을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주의야. 공부를 안 할 건데 학원을 왜 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학원을 오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잘하고 못하고로 절대 학생을 나누지 않아. 근데 아무리 잘해도 공부를 안 하면 난 내보내. 안 하는데 왜 있어? 낭비잖아. 그래서 이제 똑같이 얘기했지. 애가 심지어 잘하는 애도 아니야. 이제 잘하는 애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안 한다. 혹시 무슨 일이 있냐? 없대. 그럼 이제 계속 이러면 학원을 다니는 게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알겠다고 한 거지. 근데 어머니도 그걸 느끼셨대. 애가 공부를 요새 너무 안 한다. 그래갖고 한바탕 했다는 거야, 사실. 이제 그때부터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하시더라고. 사실은요, 막 이러면서 이제 저번 주에 한바탕 했대.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애랑 싸웠대. 그래서 지금 냉전 중이래. 그래서 애랑 대화를 안 한대. 근데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전화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터지신 거지. 이제 그 내 얘기를 듣고, 그래갖고 이제 애랑 얘기를 해보겠다. 하고 이제 끊었어. 하고 끊었어. 그러고 나서 오늘 갑자기 오늘 한 11시, 오전 11시인가? 오전 11시인가? 진짜 장문의 문자가 온 거야. 난 그 정도의 장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연애할 때도 장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장문의 문자가 온 거야, 나한테. 근데 이제 어머니 말로는 원래 어제 이제 새벽까지 얘기를 했대. 내가 보통 이제 끝나고 10시, 뭐 10시 반 이때 전화를 드리니까 그때부터 대화를 해서 새벽까지 대화를 했다는 거야, 애랑. 그래서 이제 애도 막 이제 하여튼, 이제 길게 얘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늦게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연락을 못했다. 이러면서 그걸 시작으로 이렇게 쭉 보내신 거야. 이제 어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그러면서 이제 애가 결국 하겠다고 했대. 공부를. 내일 와서 봐야겠지만. 그래, 내일 와서 봐야겠지만 하겠다고 했대. 열심히 하겠다고 했대. 그래서 내가 알겠다. 그 대신에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 그럼 이제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근데 너네가 왜 미성년자야? 말에 책임을 못 지니까 미성년자야. 그 대신에 그 말을 본인이 뱉었으니까 난 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졸면 뒤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숙제를 안 하면 남긴다거나. 근데 그건 이제 모두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숙제가 숙제를 못 했는데 남았어. 남았는데도 못 했어. 그러면 주말에 부르겠다. 걔 월수금하니까 주말에 안 오잖아. 근데 주말에 토요일 날 참 좋게 과학을 온대. 이제 과학이 1시에 끝난대. 11시에 와서. 그래서 그러면 과학 끝나고 남기겠다. 내가 어차피 토요일 날 6시까지 수업이 있거든. 6시까지 수업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걔는 이제 안 되면 1시부터 6시까지 이제 풀로 이제 박혀 있는 거지. 근데 뭐, 수학을 그렇게 하는데, 과학도 남겠지. 그럼 과학 남고 수학도 남고, 걔는 11시에 와서 10시까지 하는 거야. 6시까지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무튼, 그거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내보내겠다. 이제 얘기를 했지. 어머니한테. 왜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한두 명이 계속 있어서 내가 걔한테 자꾸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고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애들도 그러면 나는 내보내. 열심히 하는 애들이 손해잖아. 난 항상 그런 주의야. 난 내가 학생 때 그게 싫었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애들을 혼내. 나는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그 남이 혼내는 거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랬으니까 안 그러는데. 무튼.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분은 안 좋은데 찝찝해 나도. 뭐 애를 막 혼내는 게 뭐가 좋아. 찝찝한데. 항상 난 뭐 ASMR에? 또 남아있는 애들한테 난 집중하는 주의라서. 무튼. 그러니까 결론은 너네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반은 그런 애들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애가 앉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 당사자가 있는데. 당사자가 이 영상을 보면 상처를 받겠지만 뭐 어쩌겠어. 무튼 그거는 이제 그건 그거고 무튼 너네가 안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제 근데 힘든 거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행평가 시즌 오면 또 힘들 거야. 힘든 거 다 알아. 내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거. 힘든 건 알겠는데 다 힘들어. 그리고 집에서 그러니까 힘들면 집에서 좀 쉬어. 그리고 학원 와서 제대로 해. 알겠지? 안 되겠으면 집에서 좀 쉬고 학원 와서 해. 학원에 얼마나 좋아. 10시까지 공짜로 다 열어준대. 어? 그리고 너네 5시 반부터인데 일찍 와도 돼. 응? 학원은 3시부터 열려있어. 얼마나 좋아. 도저히 안 되겠어? 토요일 날 남아. 6시까지 난 있다니까? 난 6시까지 있어. 너네는 3시에 가지만, 4시에 가지만 난 6시까지 있어. 남아. 아니면 10시에 와. 난 10시부터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언제든 와. 공간은 마련해 줄 테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집에서 쉬세요. 학원에서 쉬지 말고. 학원에 뭐하러 쉬어? 학원에 쉬러 오는 데가 아니잖아, 학원은. 그러니까 집에서 쉬고 학원에 왔을 때 열심히 하자고. 알겠지? 나중에 시험 때릴 때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무튼 봅시다. 259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y는 3x 위에 있고 원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원과 xy축에서 만나는 점이 ab고 ob-oa가 8일 때 원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 원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핵심이라고. 근데 지금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으니까 y는 3x 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설정하겠어? 일단 a, 3a다 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림이 조금 확실히 참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결국 원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점부터 원의 중심까지가 반지름인 거잖아. 맞죠? 그럼 반지름을 구해보면 0,0에서 a, 3a까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a 루트 10 뭐 이렇게 될 거예요. a제곱 더하기 9a제곱이니까 10a제곱이 될 거니까 a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된다. 까지가 일단 시작인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까지는 적어놔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엔 뭐 하는 거야?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정보를 이제부터 활용하는 거죠. ob-oa가 8이다를 어떻게 쓸 거냐? 결국에 근데 얘들아 OA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고 OB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야. 그럼 결국에 원의 입장에서 OA와 OB는 뭐야? 원의 입장에선 현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뭘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 근데 그냥 무작정 이렇게 그려놓고 끝 이게 아니야. 항상 원에 대한 그림은 뭐야? 수직까지야. 수직까지. 그냥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수직까지 내리는 게 마무리야. 그러니까 결국 OA와 OB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걔네들이 현의 길이니까 현에다가 수직을 내리겠다. 이렇게 수직 내리고 이렇게 수직을 내리겠다. 그러면 현에다가 원의 중심에서 수직을 내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 수직 2등분이 된다고. 그러면 요 길이가 뭐야 얘들아? a, 3a에서 y축에다가 수직을 내렸어. 그럼 요 길이 뭐야? 3a잖아. 그럼 요 길이 뭐야? x축에다가 수직을 내린 건 a잖아. 그럼 요 길이도 a일 거고 요 길이도 3a가 되니까 수직을 내려보니 뭐가 되더라? OB의 길이는 6a가 되고 OA의 길이는 2a가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빼시면 4a이고 그러니까 4a는 8이다. a는 2다. 원의 중심 찾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 아까 했던 거 a 루트 2, a 루트 10 계산하시면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는 2 루트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항상 그림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그림 그려놓고 지금처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형 3번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름의 양끝점이면 그 양끝점에 대해서 중점이 뭐가 되는 거고 양끝점에 대한 중점이 뭐가 되는 거고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지름을 준 거야 그냥. 그럼 지름의 반이 반지름인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겠다라는 건 원의 중심은 제의 중점이 되는 거고요. 반지름은 제의 절반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얘는 뭐 기본이니까. 기본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유형 4번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인데 얘가 얘들아 지금은 원의 방정식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원의 방정식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유형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직선의 방정식 아니면 평면좌표의 입장에서 보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외접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A, B, C가 있어. 근데 얘는 지금 뭐야? A, B, C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찾아보래. 근데 앞에서 뭐가 나왔어? A, B, C가 이렇게 있어. 삼각형 A, B, C에 대한 외접원을 찾아봐라. 외심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잘 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고 위에 세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A, B, C야. 그 원을 구해라. 이거랑 삼각형 A, B, C가 있어. 그거의 외접원을 구해라.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우리 외심 어떻게 찾았어? 외심의 좌표를 미지수로 설정하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같다로 풀었다고.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세 점이 있다.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 원의 방정식 또는 원의 반지름을 찾아라. 라는 말인 거니까 원은 어떤 문제든 뭐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지금 둘 다 모르니까 원의 중심을 A, B라고 두고 반지름을 R이라고 둬보자. 그러면 A, B, C가 전부 다 뭐니까? A, B, C가 원위의 점이니까 A, B부터 A까지, B까지, C까지의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할 거다. 그러면 원의 중심부터 A까지의 길이 보시면 A 플러스 3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이고 또 는 B까지의 길이는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는 C까지의 길이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그게 뭐로 같다? 반지름의 제곱으로 같은 거야. 원래는 루트가 있어야 되는데 루트 뗐잖아. 그러니까 제곱해주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계산해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A, B 문제 나오는 거고 그거 집어넣으시면 반지름이 나올 거니까 반지름을 알면 거기다가 뭐만 붙이면 파이만 붙이면 얘가 넓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권은 끝이야. 됐어? 이거 우리 외심에서 했던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외심과 관련된 애가 나왔으면 뭐인지도 확인해봐라. 학교 시험에서는 직각삼각형인지도 확인해봐라. 얘는 뭐 직각삼각형이 아닐 확률이 더 높긴 한데 일단은 학교에서 특히나 외심을 물어볼 때 그냥 무작정 물어볼 때도 있지 당연히 지금처럼. 이럴 때도 있는데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여태까지. 문제집을 보면 당연히 기본 문제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얘는 이제 직각삼각형이 안 될 확률이 있는데 이제 웬만하면 학교 시험에서는 직각삼각형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알겠죠?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보세요. 직각삼각형이면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니까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어. 알겠지?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 267번 267번은 방금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돼? 교점, 교점, 교점 찾아서 교점 찾아서 세 점 찾은 다음에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세 교점이 결국 세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세 꼭지점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앞에서 똑같은 문제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는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직은 없어요. 얘네들 세 개 다 수직이 아니야. 확인해보면.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뭐
이제 외심이라는 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수직이등분선으로 풀어도 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수직이등분선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뭐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머리 비우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에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에서 얘가 그냥 2차식인 거야. XY에 대한 2차식인 거야. XY에 대한 2차식이면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틀려. 너네가 내년에 기하를 선택하신 분들 있죠. 기하를 선택하시면 기하 1단원이 2차 곡선이야. 2차 곡선이라는 게 뭐야? 2차로 이루어진 곡선들이야. 그럼 2차로 이루어진 곡선이 몇 개냐? 원 제외하고도 4개야. 결론이 뭐냐면 2차식이 있어. XY에 대한 2차식이 있어. 그럼 제가 2차식이면 원이냐? 아니라는 거야. 그럼 걔가 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 표준형으로 정리해야 알 수 있지. 일반형은 그림을 못 그려. 그러니까 원인지 아닌지는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면 x-a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y 플러스 2a의 제곱은 5를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5고 여기서 a제곱 4a제곱이니까 플러스 5a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렇게 써놓고 얘가 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얘가 뭐야? 우변에 있는 게 뭐야? 반지름의 제곱자리죠. 그럼 반지름은 길이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제곱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치?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시고 이 오른쪽이 양수면 원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형이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인지 아닌지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 오른쪽이 양수면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1번. 얘는 원 위에 모든 점이 얘가 원이 되는데 원 위에 모든 점이 2사분면이 되도록 해라.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결국 사분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원을 찾아서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x제곱 플러스 8x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i니까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얘네들 다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5고요. 여기서 16, 여기서 25를 갖다 썼으니까 플러스 41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 계산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3k 플러스 26 이렇게 되겠네요. 당연히 얘는 양수여야 될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4,5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마이너스 4,5니까 이렇게 있겠지. 그럼 얘가 반지름이 점점 커져.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작으면 상관이 없어. 그치? 반지름이 작으면 상관없는데 반지름이 점점 커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2사분면을 넘어서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맞죠? 그럼 그 경계값이 언제겠냐고. 쭉 계속 커지다가 언제까지 커질 수 있다는 거야? 언제까지 커질 수 있는 거야? Y축에 그림이 이상한데? Y축에 접할 때까지만 커질 수 있는 거야. 거기서 더 가면 1사분면을 지나는 거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점이 2사분면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접하는 경우 생각해봐. 접하는 경우. 접해. 그럼 이 점은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아니잖아. 그럼 접하기 전까지만 갈 수 있죠? 그럼 접하면 뭐야? 반지름이 몇일 때야? 4일 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단 일단 커야 되고 뭐보단 작아야겠구나. 4의 제곱인 16보단 작아야겠구나. 해서 요거 가지고 K의 범위 찾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너네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원에서는 이렇게 보는 건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3단원에서 함수 배우잖아? 그치? 우리가 앞에서도 그리고 직선 배웠어?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뭐 도형의 이동도 배울 거고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우게 될 건데 사분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을 때는 결국엔 XY축과의 관계성으로 이어져.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떤 원이 어떤 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뭐야?
원이 4분면에 접할 때가 경계값이 되는 거고, 나중에 함수에서는 어떤 함수가 이 4분면을 지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가 돼? x절편 아니면 y절편이 경계값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결국엔 4분면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때는 뭐와 비교해라. x, y 축과의 관계성을 따져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6번에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어디에 접하더라? Y축에 접하더라. Y축에 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림을 그려서 다시 몇 사분면에 있는지,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 꼭 따져보셔야 된다. 알겠죠? 귀찮더라도 꼭 하세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y제곱 플러스 ky니까 y 플러스 2분의 k의 제곱이고, 는 9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에 4 더하기 4분의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치? 그럼 당연히 얘는 양수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원의 중심이 지금 2,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고, 반지름이 루트에 마이너스 5 플러스 4분의 k제곱이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중심이 1사분면에 있으면서 y축에 접하더라 라는 거야. 중심이 1사분면에 있으니까 얘가 양수여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심이 1사분면에 있으면서 y축과 접해. 그러면 그림을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니?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고 절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직까지가 그림의 마무리라고. 수직까지 내려야 그림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돼? 반지름이 되겠죠. 그치? 그런데 요 좌표가 몇이야 지금? x좌표가? 2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몇이겠구나? 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길이가 몇이겠구나? 이겠구나 해서 k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쉽게 나와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림을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림 대충대충 그리세요. 알겠죠? 이제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 그림 그렸을 때 대충 이건 것 같아 해서 찍는 건 끝났잖아 이제.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게 있었어. 특히 수능에 각도기를 갖고 못 들어가. 수능장에 각도기를 갖고 가면 안 돼. 무조건 샤프랑 지우개인데 요즘은 이제 샤프도 수능장에서 주잖아. 샤프도. 샤프로 어떤 부정행위를 할지 모르니까. 요즘 워낙 기술이 발전해서 샤프 안에 뭔가 이제 숨겨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샤프도 이젠 줘.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라 필통은 들고 갈 수 있었어. 예전에는 수능장에.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각도기 못 갖고 가잖아. 그럼 사람들이 지우개에다가 각도기를 그려가는 거야. 진짜 이거 부정행위로 걸린 사례야 다. 내가 좀 얘기해주면. 아니면 너네 샤프통 있죠? 샤프심통. 거기에다 각도기를 그려가는 거야. 90도까지는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실제로 각도를 재. 그러면 맞아. 그림이 완전 수능은 지금도 그래. 근데 사실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그림이 나오면 그 그림이 정확해. 그래서 진짜 그런 것도 있었어. 길이를 찾아야 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길이는 주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야. 근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찾으래. 근데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 얘랑 비교를 하는 거야 이제. 진짜로 샤프심통 이렇게 갖다 대고 또 갖다 대고 여기다 표시를 해.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 아 그러면 살짝 기네. 살짝 기네. 그래갖고 막 진짜 막 무는 종이에다 찍듯이 좌표 찍듯이 막 그렇게 해서 하는 애들도 있었어. 진짜 도저히 안 풀리면. 그래서 요즘 이제 다 없고 이제 지우개도 주고 샤프도 주고 컴사도 주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그런 건데 예전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 못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답이 나와. 그런 것도 있었어. 실제로 정확하게 그리면 얼추 비슷한 것 같아 두 개가. 그럼 맞아. 같은 값을 하면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내? 90도처럼 보이는데 답이 89도야. 실제로 그 1도 간격까지는 못 보잖아.
그래서 예전에 답이 89도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랬어. 90도랑 비슷하게 최대한. 그렇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뭐 당연히 필요할 때는 좀 더 이제 정성껏 그리는 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대충 그리세요.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대충 그리라고 했다고 너네가 이렇게 그리지는 않을 거잖아. 원을 그릴 때. 상식적으로는 그릴 거잖아.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의 방정식 풀 때는 웬만하면 패드에다 풀지 마세요. 패드는 너무 이쁘게 그려주잖아. 근데 그건 너네 실력이 아니잖아. 대충 그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원으로 바뀌잖아.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지? 특히 원은 도형을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다른 건 내가 뭐라 안 하는데 원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손으로 그리는 거 연습하세요. 알겠죠? 다른 문제는 다 괜찮은데. 아무튼 6번 봅시다. 6번에. 6번 볼 거고요.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77번인데 얘가 이제 내저번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나오잖아. 내저번의 방정식이라는 게. 맞죠? 그러면 얘는 왜 그럴까를 한번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내저번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내접원의 중심, 내심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원의 중심에서 각 변까지의 길이가 같다로 구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왜 나오느냐? 그림을 그려보시면 쟤네들의 좌표를 찍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0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0이 여기 있고 0, 루트 3가 이렇게 있는 거야. 맞죠? 그래 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변이 뭐야 지금? 한 변이 x축이지. 그치? 그러면서 원이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뭐야 이 원은? 이 원은 x축에 접하는 원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야.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 내심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 어딘가 있을 건데 원의 중심에서 요 변까지의 길이, 요 변까지의 길이, 요 변까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리고 지금 그려보면 딱 알겠지만 아니면 점의 좌표를 보면 알겠지만 좌우가 대칭이죠. 그러니까 요 원의 중심은 y좌표가 다시 x좌표가 0이겠죠. y축 위에 점이겠죠. 그치? 뭐 0, 뭐 a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계산은 쉬우니까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될 거고 얘가 결국 반지름이니까 0,a도 필요 없네. 그냥 0,r이라고 하면 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계산 한 번씩들 해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다 받아줄 테니까. 그리고 얘들아 클리닉 시간에 질문 있으시면 눈치 보지 말고 질문하시고요. 너네가 질문 많이 한다고 조교 선생님이 화내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거 질문한다고 뭐라 안 해. 나는 뭐라 해. 너무 기본적인 걸 질문하면 나는 뭐라 해. 근데 조교쌤은 질문 그렇게 안 해. 알겠지? 조교쌤이 화내면 나한테 찾아와. 알겠지? 조교쌤은 화내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화는 나만 낼 수 있어.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으면 항상 얘기하지만 일찍 와. 일찍 와서 나한테 해. 아니면 나랑 따로 시간을 잡아. 알겠지? 과학 다니시는 분들은 클리닉 시스템을 대충 알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수학도 원하는 게 있으면 요청을 하세요. 알겠지? 혼자 가만히 있지 말고. 알겠지? 나한테 직접 요청을 해. 직접 요청을 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을 해줄 테니까. 아무튼 봅시다. 보시면 278번에 4,2라는 점을 지나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다. 아주 친절하게 그려줬는데 결론은 뭐야?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결국 XY축에 둘 다 접하는 거니까 X축에다가 수선을 내리고 Y축에다가도 수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길이가 둘 다 뭐가 될 것이다? 반지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의 중심은 뭐가 될 것이다? R,R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원 위에 뭐가 있다? 4,2가 있으니까 얘의 길이도 R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뭐가 되는 거야? R,R에서 4,2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구나. 그럼 계산해보면 루트에 얘에서 얘까지니까 R-4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이 R일 거고 루트 없애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쭉 전개해보시면 R제곱 R제곱이고 R제곱이니까 넘기면 R제곱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R이니까 마이너스 12R에 16에 4니까 플러스 20은 0이다가 될 거고요. 그럼 20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R은 2 또는 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 또는 10이니까 2,2랑 10,10이 원의 중심인 거야. 얘가 작은 게 2,2.
큰 게 10,10이겠죠. 요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계산하면 8 루트이 나오겠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뭐 그림이 지금은 그려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281번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6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m개다. 그랬을 때 이 원들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x제곱 마이너스 6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y축. 그러면서 얘가 6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왜? 꼭지점이 0, 마이너스 6이잖아. x제곱 마이너스 6은.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의 중심이 2위에 있고 xy축에 접하는 원들은 어디 있겠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치? 요 위에. 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겠지? 또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려보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려보면 4개가 나오는 거야, 지금처럼. 근데 보면 알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6x라는 애는 지금 뭐에 대하여 대칭이야? y축에 대하여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생기는 4개의 원도 뭐가 될 거야? 좌우가 대칭이겠지? 그러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돼? 오른쪽 2개만 보면 돼. 양수 쪽이 그나마 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일단 몇 개다? 원은 4개다. 근데 그 4개의 합을 구할 건데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하겠다? 오른쪽 2개를 구한 다음에 2배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얘와 얘가 원의 중심이 위치한 사분면이 다르지? 그러면 식이 달라져. 그럼 식이 달라져.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작은 거부터 볼게요. 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이고 이렇게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리고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반지름이니까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R 콤마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R만큼이니까 X좌표가 R. 밑으로 R만큼 내려온 거니까 Y좌표 마이너스 R. 맞니? 근데 그게 어디 위에 있다고? 그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6 위에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R은 R제곱 마이너스 6인 거고. 그럼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6은 0인 거고. 그럼 2, 3의 마이너스니까 R은 몇이다? R은 2다야, 얘들아. R은 반지름이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반지름이 2인 거야. 그럼 넓이가 뭐야? 4파이겠죠. 그리고 왼쪽 것도 4파이겠지. 그러니까 일단 8파이가 있을 거고요. 8파이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얘도 원의 중심 이렇게 수직 내리면 얘가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 되겠니? 1, 4분면이니까 R, R이 되겠죠? 그거 이제 앞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똑같이 집어넣으면 또 R값이 하나 나오겠지. 됐죠? 그럼 집어넣어보면 R은 R제곱 마이너스 6인 거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이 0인 거고, 그럼 얘는 2, 3의 마이너스니까 R은 3이겠네. 그러니까 얘는 9파이, 그럼 왼쪽 것도 9파이니까 18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에 26파이에다가 4도 하는 거니까 30이 답이겠네요.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꼭 그려보셔야 알아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원의 중심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예 달라져. 그래서 그 사분면을 잘못 잡으면 문제를 못 풀어. 문제가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그려서 확인하셔라. 그리고 항상 저번에도 이제 개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부호가 틀렸어. 그럼 너는 실수했다 그러지만 그게 실력이라고. 접하는 거 나오면 부호 물어보려고 내는 거야. 그걸 물어보려고 내는 건데 그걸 실수했으면 그건 틀린 거야, 그냥. 알겠죠? 실수가 아니에요, 절대. 알겠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원 밖의 한 점과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거 개념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원 밖의 한 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원 밖의 직선이 나올 때가 있고 원 밖의 원이 나올 때가 있는데 전부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어. 전부 다 똑같다. 어떻게 되는 거다? 원 위의 점과 원 밖의 무언가까지의 거리는 최대값이 뭐고? 최대값이 D 플러스 R이고 D가 뭐라고? D는 항상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길이를 D라고 얘기해. 최소값은 뭐다? D 마이너스 R이다.
그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 밖의 점이면 원의 중심에서 그 점까지의 길이가 d가 되는 거고, 원 밖의 직선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d가 되는 거고, 원 밖의 원이면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까지가 d가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두 개니까. 그 둘을 연결시킨 게 d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 된다. 라는 거. 얘는 알아둬야 된다 그랬어. 알겠죠?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와 저 원 사이의 거리가 AP의 길인데 그 A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최대값은 뭐고? 얘고. 최소값은 뭐다? 얘다. 근데 간혹 가다가 AP의 범위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P의 길이는 범위니까 최소값보단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최대 최소가 그런 의미니까. 알겠지?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된다. 가끔 가다가 이제 범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하세요. 이거 바꾸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4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두 점 A, B에 대하여 사각형 APBQ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Q를 정한다. 그랬을 때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그 M의 좌표를 구하시고 PQ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면 A랑 B는 고정되어 있는 거야. 지금 잘 안 보이는데 A라는 점은 0,3으로 고정된 점이고요. B라는 점은 4,0으로 고정된 점이야. 그래 놓고 뭐 하겠다는 거야? 요 원 위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 위에 P를 찍어 놓고 그 P를 기준으로 해서 Q를 잡고 평행사변형을 그리겠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랬을 때 뭘 찾으래? A, B의 중점을 찾으래. 왜 A, B의 중점을 찾겠니? A, B의 중점을 왜 찾겠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 뭐야? 평행사변형의 성질.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한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을 하는 건 중점이 일치한다. 즉, 내가 PQ를 연결시키고 A, B를 연결시키면 만나는 점,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중점 M이 되는 거야. 그럼 Q라는 점을 어떻게 찍는 거야? 우리 어차피 도형의 이동까지 다 배웠으니까 Q라는 점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점이야. 뭐야? P를 M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Q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M은 얘들아 A와 B는 고정돼 있어, 움직여? A는 움직이니 고정돼 있니? A, B는 고정돼 있어요. 그럼 A, B의 중점 M은 움직일까 고정돼 있을까? 고정돼 있겠죠? 그럼 누구만 움직여? P만 움직여. 그럼 당연히 P에 따라서 Q도 움직이게 되겠지. 맞죠? 그치? 그랬을 때 뭘 구하래? 요 PQ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또는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PQ 길이가 뭐야? PM의 2배잖아. 이 PQ 길이가 뭐라고? PM의 2배야.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PM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겠대. 근데 M은 고정된 점이니까 다시 한번 찍어보면 이 M이 여기 가운데 있는데 얘가 2,2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뭐다? 여기랑 여기 D-R, D 플러스 R. 근데 D는 뭐야? 원의 중심 0,0에서부터의 거리죠. 그래서 D는 0,0에서 얘까지니까 4 플러스 4분의 9의 루트. 그럼 4, 4, 16분의 25니까 2분의 5 되겠네요. 2분의 5. 반지름은 1. 그럼 여기다가 1 더하면 최대값. 1 빼면 최소값.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 거기다가 몇 배? 2배 하셔야 답이에요. 알겠죠? 여기다 1 더해서 2배. 1 빼서 2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면 2분의 7이니까 답은 7. 그 다음에 1 빼면 2분의 3이니까 답은 3.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취의 방정식인데, 여기서 냄새나지 않니? 나만 느껴지나? 방귀 꼈다고? 오.
내가 원래도 냄새에 좀 예민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너네가 가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는데 나는 참 별로야. 왜냐면 냄새도 예민하고 청각에도 예민하고 그러니까 후각에도 예민하고 청각에도 예민해. 시각은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데 근데 지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냥 서 있어서 그런가? 근데 그 냄새가 전등 타는 냄새거든? 너네도 나? 근데 저번에 저 밖에 복도에서 전등이 불이 났었거든. 밖에서 나는 건가? 밖에서는 안 나는데? 요 안에서만 나는데? 무튼 뭐 불나면 집에 갑시다. 근데 우리 딱 이제 끝날 때까지 한 20분 남았거든? 20분 안에 불나면 집에 갑시다. 그냥 전등 타는 냄새 맞는데? 쓰러져. 쓰러지면 집에 갈 수 있어. 무튼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밖에서 나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무튼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게 예민하니까 평상시에는 참고 살아.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이제 요즘이 이제 너네 시험 대비 교재 만드는 시즌. 지금 이제 시험 대비 교재 만들고 있거든. 그럼 이제 만들 게 많으니까 잠을 잘 못 자. 그럼 이제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 잠을 못 자면. 그런 시즌이면 이제 워낙 난 소리가 거슬리는 게 싫거든. 그래서 집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 집에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볼 일은 없겠지만, 난 핸드폰을 진동조차 안 켜요. 진동이 울리는 게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나는 자다가 핸드폰 진동이 울리면 바로 깨. 그러니까 나는 알람 맞출 때 소리 나는 걸로 맞출 때도 있지, 당연히 너무 피곤하면. 너무 피곤하면 무조건 일어나야 될 때는 그런데 평상시에 알람 맞출 때는 그냥 진동으로 해놔. 그럼 깨. 진동 소리 때문에. 그리고 가끔 가다가 비가 세게 내리면 비 때리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 집에서. 그럼 깨. 예민할 때는. 평상시엔 괜찮은데, 예민할 때는. 그 심지어는 지금 이상한 냄새 나지, 계속.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그 혹시나 이제 연기가 나거나 그러면,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면, 저는 내가 이런 얘기 했었나? 윗집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했었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여름 되면 덥잖아. 특히 이제 저번 주부터 풀렸는데 저저번 주까지는 엄청 더웠잖아. 그래서 이제 특히 나처럼 열이 많은 사람들은 거실에 나와서 잔단 말이야. 근데 평상시엔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새벽에 내가 이제 뭐 작업하거나 그러면 이제 새벽 늦게까지 하니까 그럼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고요하잖아. 근데 갑자기 뭐 이상한 남자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우리 집에 남자는 나밖에 없는데 나는 깨있는데 갑자기 남자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심지어 그게 안방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들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방을 돌아다녔어. 딱 거실에서만 들려. 거실에서만 들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이제 그 윗집에서 이제 뭐 거실이 있고 이렇게 안방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거실에서 같이 자다가 쫓겨났나 봐. 너무 시끄러워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들릴 정도면 그 집안에서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 내가 그냥 추측이야. 윗집이랑 모르는 사이니까 물어볼 수는 없는데 추측으로 쫓겨나서 거실로 나온 것 같아. 거실로. 근데 이제 사람이 뭐 이렇게 바른 자세로 자면 이제 위를 보고 자지만 엎드려 잘 수도 있잖아. 매일 들리는 게 아니라 간혹가다 한 번씩 들려. 이제 거실에서 엎드려 자면 거실에서 그 아저씨가 엎드려 자면 들리는 것 같아. 근데 내 느낌상. 근데 그게 간혹 거실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가끔 방에서도 들려. 근데 안방은 침대가 있잖아. 근데 침대에서 자면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안방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안방에서 잘 때는. 근데 내가 가끔 이제 새벽에 거실에 나와 있을 때나 아니면 방에 들어가 있을 때 가끔 들려. 거실에서 들릴 때가 있고 방에서 들릴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소리로 그 아저씨가 어디서 자는지를 알 수 있어.
소리가 안 들리면 안방에서 자는 거고, 소리가 들리면 그 들리는 데서 자는 거야. 방으로 쫓겨났든, 아니면 거실로 쫓겨났든, 무튼. 가끔 이제, 새벽에 너무 고요하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밖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고요하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들리는데, 또, 그럼 내가 못 자. 한창 예민할 때는 그런 소리조차 들으면 못 자.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녀. 거실에서 들리면 안방으로 들어간다거나, 무슨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가 도망 다니는데. 무튼 그래요. 갑자기 수업하는데, 살짝 이상한 냄새가 나더니 점점 심해지는 것 같네. 근데 뭐 안 보이지? 타는 거. 예민하지 않으면 안 느껴질 수도 있어. 무튼 근데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무튼 봅시다. 9번. 유형 1번이 몇 번이니? 유형 1번이 몇 번이야? 251? 얘는 285? 아직 충분히 남았네. 유형 한 2개 더 해도 되겠다. 봅시다. 보시면 A는 2,4구여 예위의 점 P에 대하여 AP의 중점의 좌치의 길이를 구하여래. 그럼 좌치의 길이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 위의 점 P니까 P를 뭔가 미지수로 설정하고 싶어. 그런데 좌치의 방정식 문제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문제는 항상 어떻게 해라? 그 점을 x, y로 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AP의 중점을 x, y라고 설정을 할 거야. x, y라고. 그런데 그 중점은 뭐라고? 저 x, y라는 애는 뭐라고? A라는 점 2,4와 P의 중점인 거잖아. 근데 P는 얘 위의 점인 거잖아. 그럼 얘를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 다시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P라는 점을 무슨 점인지 모르니까 A, B라고 설정을 해보면 그 A, B는 뭐 위의 점이야? 얘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 그 다음 두 번째로 x, y라는 점은 A, B와 A의 중점이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4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옆에다가 옮겨 적어보면 X라는 애는 뭐가 되는 거고 2분의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Y라는 애는 뭐가 된다? 2분의 B 플러스 4가 된다. 근데 우리는 결국 X, Y에 대한 자치 X, Y가 나타내는 도형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뭐야? X, Y로 이루어진 식을 하나만 찾을 수 있으면 돼. 다른 문자는 없어야 되는 거고 X, Y만 남기고 다른 문자를 없애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얘를 정리하는 거예요. 뭐라고? A, B 말고 X, Y만 남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2를 반대로 넘기고 2를 반대로 또 넘기면 어떻게 된다? A는 2x-2가 되고요. 또 2를 반대로 넘기고 4를 반대로 넘기면 B는 2y-4가 되겠죠. 괜찮니? 근데 A, B가 뭐라고? 여기 있잖아. 그걸 집어넣는 거야. 얘네들을 이 두 개를 A, B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2x-4의 제곱 더하기 2y-5의 제곱은 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들아 얘는 원이니? 얘는 원이야? 아니야. 왜? 원은 어떻게 생겨야 돼? x제곱 y제곱 최고차 항해수가 1차여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최고차 항해수가 몇 차야? 몇이야? 최고차 항해수가 4야. 4 제곱하면. 그러니까 뭐야? 양변을 4로 나눠야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양변을 4로 나눠. 얘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x-2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5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4로 나누겠다는 걸 제곱 안에 있는 걸 2로 나눈다는 소리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취의 길이는 2파이겠죠. 반지름이 1이니까 2파이 길이니까 둘레 말하는 거야. 둘레. 알겠죠? 둘레. 그래서 넓이면 파이가 답인 거고 길이니까 2파이. 또 1 보자마자 흥분해가지고 파이 찍지 말고.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원하는 점을 찾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89번 볼게요. 289번도 마찬가지로. 289번도 마찬가지로 뭐다? 자체 방정식 문제인데, 뭐라고 돼 있느냐? 마이너스 1,1과 2,1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1인 점 P가 있대. 그럼 점 P를 X, Y라고 두겠다. X, Y라고 두겠다. 그러면, 냄새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빨리 끝냅시다. 아니, 문을 너무. 보시면, 그러면 2대 1이니까 AP의 길이는 루트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루트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라는 거야. 근데 양변에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하면 몇 대 몇이겠어? 4대 1이겠지. 그치? 그럼 양변을 제곱한다 생각하면 얘 대 얘가 뭐가 된다? 4대 1이 되고 요렇게 곱하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곱해봅시다. 바깥쪽 것부터 곱해서 전개해보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여기다가 4를 곱하는 거니까 4x제곱에 마이너스 16x에 플러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에 4y제곱에 마이너스 8y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다 오른쪽으로 넘깁니다.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 넘어가면서 얘는 3x제곱 그 다음에 2x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y제곱 넘어가면서 플러스 3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2고 이렇게 해서 하면 20이니까 넘어가서 18은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설마 여기 건물에 불난 거 아니겠지? 3으로 나누면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3으로 나누면 왜 멀어지지 않지? 소리가 괜히 불안하게 왜 멀어지지 않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정리하면 x-3의 제곱이고 얘를 가지고 정리하면 y-1의 제곱이고 는 마이너스 6에 9에 1이니까 플러스 10 해서 4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점 P로 이루어진 원의 방정식인 거야. 야, 밖에 탄내 나는데? 다행이다. 우리 건물에 불난 게 아니어서 밖에서 불났나 봐. 전등 타는 냄새 아니었나. 근데 밖에 진짜 탄내 많이 나. 나중에 궁금하면 창문 열어봐 끝나고. 근데 어디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 근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그 P에 대하여 뭘 찾으래? 각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를 찾으래. 그럼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거야. A랑 B는 뭐야? 고정된 점이야. 뭐만 움직여? P만 움직여. 그럼 P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각도도 변하겠죠. 근데 그때의 최대값을 찾아보래. 그럼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제가 지금 3,1 원의 중심이 3,1이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1이고 2,1이야. 그럼 y좌표가 전부 다 어때? y좌표가 전부 다 1로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위에 있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생긴 y는 1이라는 직선 위에 3,1이 있고 얘가 지금 반지름이 2니까 여기 어딘가에 2,1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1이 이렇게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볼게.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P, B의 각도가 이 각도가 되는 거거든? PAB니까 이 각도가 되는 거거든? 맞죠? 얘가 P일 때. 괜찮아?
그럼 P가 움직이면서 요 각도가 계속 바뀔 거야. 그럼 그 각도가 최대일 땐 언제일까? 최대일 때 언제겠어? P가 이렇게 있을 때. 접할 때가 최대야. 왜? 얘가 P가 여기 있으면 각도가 되게 작겠지? 그치? 그 다음 점점점 커져. 각도가 점점점 커질 거야. 그러다 다시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잖아. 맞죠? 결국에는 P가 언제일 때, 여기 접하고 있을 때가 최대값이 될 거고, 그때의 요 길이를 구해봐라. 뭐의 길이야? 접선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몇이니, 얘들아? 마이너스 1,1에서 3,1까지의 길이 몇이야? 4겠지? 4겠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몇이야? 반지름이니까 2겠죠? 그럼 여기 길이는 16에서 4 빼는 거니까 12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답은 2루트 3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 됐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유형 10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다행이다. 우리 건물 불 안 났나 봐. 집 갈 수 있었는데. 집 갈 수 있었는데 아쉽지. 그렇다고 불 내지 말고. 예전에, 요즘은 이제, 저번에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아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에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벽지를 딱 새로 했잖아. 근데 이제 벽지를 새로 하기 전에는 막 벽에 그런 거 있었어. 건물 폭파 버튼 뭐 이런 거. 진짜로. 근데 폭파 버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벽면에 보면 이제 벽면도 그렇고 뭐 화장실도 그렇고 어딜 가나 폭파 버튼이 다 있어. 하여튼 그랬는데. 몰랐으면 집에 갔겠는데. 우리 건물은 아니니까. 봅시다. 10번에 두 원이 있다.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공통현해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그건 어떻게 구한다? 둘을 빼라. 그러니까 둘을 빼면 직선이 나오고 그게 수직이다. 얘가 지금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93번 풀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293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을 선분 PQ로 접었다. 그랬을 때 얘가 2,0에서 접하더라 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거 개념 원리에서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예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모든 문제집에 다 실려있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얘가 어떻게 푼다? 이런 식으로 그 접혀있는 일부 조각을 가지고 원을 새롭게 그려보자. 그러면 얘는 이 조각은 원래 있던 걸 접은 거잖아. 그러면 새롭게 그린 원과 원래 원은 반지름이 어떻겠니? 반지름이 똑같겠죠? 그 원래 원이 반지름이 4니까 새로운 원도 반지름이 4겠지. 근데 지금 얘가 2,0에서 접해. X축에 접하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겠죠. 근데 그 길이가 뭐일 거고? 4일 거고. 그럼 이 원의 중심은 뭐겠구나? 2,4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은 16이구나. 근데 뭘 구하래? PQ를 지나는 직선의 x절편이래. 얘들아, PQ라는 게 뭐야? 원을 그리는 순간 PQ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공통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겠다? 요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라는 원이고 요 원이 있는데 그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라. 둘을 빼시면 되는 거고 뺀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x절편이니까 y에다가 0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유형 11번부터 끝까지 할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도가 조금 이제 빠듯해요. 그래서 일단은 원부터는 C단계 말고 일단 B단계 위주로 쭉 해서 진도부터 뺍시다. 알겠죠? 고생들 하셨어요.